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 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득 자영업 형태인 직원을 데리고 창업을 해 있거나 또 앞으로 창업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 참 중요한 이야기죠. 먼저 이제 잠깐 선행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미용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 고소득 자영업의 길을 가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노동 생산성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타인의 노동 생산성을 함께 극대화시켜서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고소득 자영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데리고 이제 미용실을 창업을 했거나 하려고 이제 한다면은, 모르긴 해도,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3억 정도, 작게는 2억 정도 이상, 그런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다들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미용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던 게, 이제 미래의 경쟁 우위, 즉 오늘 우리 미용실에 온 이 직원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점검했을 때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왔다면은, 우리 미용실에서 1년이라는 경력이 쌓이는 동안 평균 점수가 90점 올라가서 미래적인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이제 인재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하는 게 이제 뭐냐, 매니지먼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매니지먼트의 핵심이 이제 변화와 시간을 잘 관리해서 나와 함께 하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올 때보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훨씬 좋은 그 경쟁 우위, 수준 높은 경쟁 우위를 만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지였죠. 그 매니지먼트의 이제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요 환경에서 이제 드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질과 역량을 함량하자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질과 역량을 함량하자. 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담도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질을 함량하고 역량을 키우고,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에 국민교육 현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관리자, 내지는 이제 미용실 원장님, 경영자라고 한다면은,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나의 노동 생산성도 최적으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나의 동료들, 내지는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이 최적화되어져서 최고의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틀림없는 현실이고 또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질과 역량, 이거는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나 대신 해준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나랑 특수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계약관계가 있거나 뭐가 있겠죠. 그 매니지먼트를 최적으로 해내는 자질과 역량이 나의 재산이 안 되면 미래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부담이 되고 또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좀 중압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질과 역량을 함량하고 키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 돈까지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정도 차츰 점진적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노하우를 쌓아간다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남다른 그런 어떤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함량이 되고, 그 자질과 함량이 나의 재산이 되어져서 추후에 수십 명의, 어쩌면 수백 명의 직원들의 부가가치를 최적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니지먼트의 자질과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큰 투자는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좀 피곤하고 힘들고 곤란하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서 6개월, 1년,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나한테 그런 자질과 역량이 갖추어진다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도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성공한 자영업자로서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남아있는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뭐 몇 년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그게 또 인생에 있어서 또 멋진 일 아닙니까? 스스로 내 삶과 또 사업을 어떤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거는 되게 멋진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질과 역량을 함양해 간다, 가야 한다,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추진해 볼 수 있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자질과 함량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자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질, 매니지먼트의 자질이란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를 따르게 하는 거죠. 자, 어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공감해야 되죠. 내가 가보자 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 과정의 전체적인 것들이 공감되고 함께 공유되어져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하루 이틀 보고 그럴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되었든 나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서 보여진 나의 태도들,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하고는 먼 길을 함께 가도 내가 위험한 일이 처했을 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함께 동반자의 자세로, 동반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겠구나라는 이런 감성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먼 미래를 생각해도 예측 가능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강을 만나나 큰 산을 만나나 이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 여정들을 함께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예측 가능해지죠. 그런 예측 가능한 미래가 감성신뢰, 지금의 감성신뢰,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쌓여갈 감성신뢰를 통해서 상대방은 나와 함께 먼 길을 가는 과정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측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따라도 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판단이 될 때 상대방은, 즉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은 나와 함께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같이 감당하고 극복해 가면서 남들은 없는 우리들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질입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질이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상대방과
지금부터 혹은 먼 과거에서부터 또 앞으로 감성 신뢰가 쌓여지고 그 감성 신뢰를 통해서 상대방은 나를 볼 때 먼 길을 함께 갈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인 예측이. 그럴 때 상대방은 나와 함께 가겠노라 라고 판단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 길을 함께 가게 되겠죠. 그 결과는 함께 가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부닥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꺼이 같이 감당하고 그리고 남들이 만들지 못했던 노하우를 함께 만들어서 진짜 경쟁 우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질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고 공감이 좀 됩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아쉽고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고 리드해 가야 될 우리의 후배들, 또 젊은 새싹들, 똑똑한 친구들, 야무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거꾸로 있잖아요. 이런 선배를, 이런 원장님을, 이런 관리자를 못 만나서 그 사람들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전에서 디자이너 선생님 면접을 봤거든요. 그분이 그날 밤에 카톡이 왔는데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역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어떤 걸 추구해 가야 되며 무엇을 보여줘야 되며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새삼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 또 반성하는 부분도 많았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진실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질을 잘 함양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질의 핵심은 뭐냐? 바로 품성적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독서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 퍼스널리티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질을 함양해가는 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그 길을 같이 또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역량은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꿰뚫어 보는 눈인 거예요. 꿰뚫어 보는 눈. 업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 하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태도 하나, 상대방이 일을 처리하는 다양한 어떤 과정에서의 순간순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아는 힘, 이게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죠. 카리스마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느끼는 힘, 그걸 카리스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말에 압도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 행동 이런 걸 바꾸겠다라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게 하는 것, 그 힘이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역량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뭐 좀 맨날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꼬라지 부리는 거, 성질 더러운 거, 뭐 이런 거. 가끔씩 그 성질 더럽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 성질 더럽다, 뭐 건드리지 마라.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역량이란 뭐냐? 상대방이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역량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일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특히 우리는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 살아온 삶에 대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직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게끔 해주는 힘, 그게 뭐냐면은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말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글로 써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 상대방이 나를 체험했을 때에 봐왔던 많은 환경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량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역량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요, 상대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고집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재능적 요소입니다. 재능적 요소. 재능도 우리가 평균, 우리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거는 재능을 이제 네 가지 역량으로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의 완성도입니다. 완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마인드셋이라 그러죠. 정신세계, 도전정신이라든지 목표의식이라든지 일을 창의적으로 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이고 이제 모여져서 역량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내가 되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질과 역량이라는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매니지먼트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잘 함량하고 길러서,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는데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몇 달 후에까지는 아니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는 그런 자질과 역량이 밸런스를 잘 갖추어져서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뜻에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용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오늘 그 직원이 있는 창업, 고소득 자영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분들,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매니지먼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 과정에 이제 간략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 자질과 역량이라는 걸 이제 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알고 준비를 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점포를 하고 계시는 분만이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한평생을 설계하고 놓고 온다면은 이 다점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